오늘은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추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한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앞으로를 예측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개념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한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좀 감염이 되어도 증상 자체는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물류 공급망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염력은 6배나 되고 치사율은 무려 8배나 높다는 극단적인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아직까지 표본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나야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개괄적인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주에 자산 시장이 크게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경제에 미칠 타격도 타격이지만은 그간에 델타 변이 이후에 나온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몇 개 있었지만은 갑자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오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영국, 호주, 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도 이 아프리카발 여행국들의 입국을 틀어막으면서 그러니까 불허하면서 이 봉쇄 정책을 속보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바이러스와 다르게 이런 식의 어떤 봉쇄 정책과 동시에 좀 추가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정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 백신 접종 완료에 대한 정의가 현재는 2회인데 2회 접종에서 3회 접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백신을 2번 맞아서 QR 정보에 보면 접종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2회 접종에 더해서 부스터샷을 얹혀서 3회 접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라는 개념은 3번 맞아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라는 것은 백신을 3번 맞았다는 의미이고 부스터샷은 그 위에 얻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속보로 한국도 접종 완료를 3번으로 바꾼다라고 기사가 나왔지만은 당장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부터 이 3차 백신 접종을 확대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지난달부터 이 화이자 백신을 3차에 걸쳐서 맞은 경우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을 좀 언급을 하면서 3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는 이 표준으로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만 놓고 보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단시간에 백신 접종 횟수를 늘린다고 하면 당연히 당분간은 이 백신 쇼티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에 더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번에 그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위주로만 사실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의 원활한 백신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창궐할 것이라고 견고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투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진다면 결국에 국내 CMO 기업들의 역할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나 그 밑단에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같은 이런 CMO 기업들에 대한 필요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으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이 백신 패스가 거의 의무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백신 패스라는 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혹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일종의 증명서죠. 그런데 최근 이 백신 패스에 대한 기조를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이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책인 이 슈퍼 그린 패스라는 정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백신 패스 기준에 충족이 됐다면 이제는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이건 효력이 없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만 증명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12월부터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만 강제 접종이
좀 정책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12월부터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뭐 이제 사실 한국도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성 확인서가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총리가 한 말을 보면 직접적으로 뭐 백신을 미접종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뭐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렸다면 뭐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를 부담을 해주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고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그 치료 비용을 개인에게 온전히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백신 패스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를 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이 백신 패스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CR 검사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봐야겠지만은 이제 오늘자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PCR 테스터기로 뭐 오미크론 이제 바이러스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 테스터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는 관련 회사의 매출은 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PCR 테스터기는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터기가 아니라 새로운 테스터기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현재 대중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 PCR 테스터기를 보면은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4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오미크론은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살펴본 이 이탈리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PCR 테스터기 경우에는 원래 이제 사실 한 번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그 유효 기간이 이제 72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뭐 48시간이라 24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CR 테스터기로 검사를 해서 내가 음성을 받았다고 한들 그 유효 기간이 이제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음성 확인을 하려면 이 테스터기의 매출 역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백신 패스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약간 이제 가정이나 가설을 좀 세워볼 수 있는데 뭐 한국은 이에 대해서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틀 전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제화 되는 거죠. 이 기사는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 백신 패스법이라는 걸 이제 가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취지는 뭐 스위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방역 패스 확대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법제화 시키는 건 무리가 있지만은 결국에 전 세계 기조가 백신 패스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한국도 이에 동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신 패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로직은 결국에는 이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디지털 신분증을 위해서 백신 패스를 도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백신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파생해서 이 백신 여권 같은 걸 일체화시키려면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신분증을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백신 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위변조가 약간 종종 있다고 하는데, 네, 반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신분증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돈 복사 이런 얘기를 떠나서 뭐 탈중앙화, 중앙화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분증도 이런 기술이 기반으로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애플도 원래는 이제 올해 말에 출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내년 초로 연기가 됐지만은 조만간 이 신분증을 아이폰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거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한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거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서도 이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오미크론이 또 한 번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제 뭐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똑같은 산업 사이클이 반복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은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백신 투여 횟수를 늘릴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백신을 생산하는 CMO 기업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백신 접종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백신 패스의 보급도 확대된다는 거고,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스위스가 이 백신 패스법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온다면 결국에 그 다음은 이제 뭐 백신 접종 여부나 여권 등을 포함한 이런 어떤 디지털 신분증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러저러한 논리를 다 차치하더라도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확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를 바라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